이제 그럼 두 번째로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보톡스 시술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톡스를 왜 치과에서 해요? 피부과 시술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과에서 시술하는 보톡스는 주름이 아니라 근육 기능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원장님, 제가 치과 들어오다가 홍보 팜플렛을 봤는데 보톡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보톡스는 피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보톡스를 치과에서 한다? 좀 생소하시죠? 보톡스를 이제 주름 펴는 주사로 아는 거는 절반만 아시는 거예요. 보톡스가 이갈이나 턱 통증이나 얼굴 라인까지 바꿔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단순히 예뻐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픈 통증도 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치과에서는 사실 피부보다는 근육 기능을 다루니까 보톡스를 거기에 맞게 사용하고 있죠. 씹는 근육이나 턱관절,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봐드리거든요. 그럼 오늘은요, 그동안 단순 미용으로만 알려졌던 보톡스가 통증과 얼굴 성까지 바꿔주는 진짜 기능성 시술이라는 걸 치과에서만 가능한 이유까지 포함해서 싹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보톡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톡스는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신경 독소 단백질을 약간 정제해낸 거예요. 원래는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의료적으로는 근육 경련이나 사시라든지 다한증 같은 치료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미용 목적에서는 이런 독소의 특징을 활용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주름을 펴거나 근육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내죠.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우리 신경으로부터 전달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신호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런 신호를 받으면 우리 근육은 쫙 수축을 해요. 보톡스는 이 아세틸콜린이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기능을 해요. 즉, 신호가 끊기니까 근육이 이제 안 움직이는 거죠. 우리 얼굴 같은 경우는 아주 섬세한 표정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반복된 표정과 습관이 피부에 주름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들의 움직임을 보톡스로 차단을 해버리면 표정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톡스를 주름 개선에 가장 탁월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두 번째로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보톡스 시술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톡스를 왜 치과에서 해요? 피부과 시술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과에서 시술하는 보톡스는 주름이 아니라 근육 기능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보톡스는 바로 여기에 맞는 교근 보톡스예요. 우리 PD님이 이제 보셨던 팜플렛도 교근 보톡스인데요. 치과에서 놓는 보톡스 시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근이라는 건 이제 음식을 씹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저작근이거든요. 과도하게 이 근육이 발달될 경우에는 턱이 이제 사각턱이라고 하죠. 턱이 각지고 얼굴이 좀 넓어지는 인상이 돼요. 그러면서 근육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어떤 악습관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를 간다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관절이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턱이 아파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교근 보톡스를 맞게 되면 과도한 교근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이갈이나 아니면 이 약물기, 그 다음에 턱이 아픈 통증 등을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치아가 닿은 상태에서 힘을 꾹 줘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아마 툭 튀어나오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교근이에요. 여기 있어요. 이 부분에 주사를 놔서 근육이 기능을 못하도록, 수축을 못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근육이 볼륨이 빠지면서 편편해지거든요. 그러면 바로 V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톡스를 통해서 이갈이나 뭐 턱 통증도 개선이 되면서 갸름한 얼굴형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요즘 요 보톡스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외산이 좋다 뭐 이런 말도 많았는데요. 요즘은 국산도 잘 나오고 피부과에서도 국산 많이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근당 국산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피부과에서 쓰는 보톡스랑 재료는 동일한 건가요? 그렇죠. 단지 여기 숫자가 있는 거는 이제 용량이 다른 거예요. 근육 많은 곳에 놓거나 피부과에서 쓸 때는 한 번에 많이 쓸 때는 200짜리를 써서 이제 분포해서 놓는다거나 이런 거죠.
같은 보톡스를 피부과에서 사용할 때에는 갸름한 얼굴형을 위해서 근육에 주사를 놓는다면은 우리 이제 치과에서 사용할 때는 그것보다는 이제 정말 직접 환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이 보톡스를 시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고용량을 사용할 경우 씹는 힘이 너무 약해져서 식사 시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들이 용량을 안 지켜서 놓지는 않을 텐데 환자분들이 너무 갸름해지고 싶어서 여기서 맞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다른 병원에서 또 맞아도 의사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된다. 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보톡스는요, 측두근 보톡스예요. 측두근은 이제 관자놀이 위쪽에 넓게 퍼져 있는 근육이거든요. 사실 교근과 측두근이 우리가 밥을 먹는데 가장 중요한 두 근육이거든요. 여기는 딱 위치만 보셔도 머리랑 되게 가깝죠. 이 측두근이 과도하게 긴장을 했을 경우에 편두통이나 두통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근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두근 문제로 턱이 아픈 것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짜잔. 다시 등장했죠. 똑같은 보톡스를 여기 측두근에도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머리통에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쵸, 머리카락 사이로. 너무 무서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아니, 바늘이 너무 작아서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 말할 순 없고 그닥 아프진 않아요. 이제 측두근에도 3번, 아래 교근에도 3번 정도 톡톡톡. 이 측두근 보톡스를 맞으면 두통이 완화될 수 있어요. 만성적인 근육 긴장성 두통이 보톡스로 완화될 수 있는 거죠. 입에 악문이 습관이 있거나 동시에 편두통이 좀 습관처럼 나타나신다, 그리고 관자놀이 주변이 자주 뻐근하거나 이렇게 눌렀을 때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측두근 보톡스를 한번 상담 받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2가지 보톡스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솔깃하신가요? 턱선이 갸름해지고 통증까지 사라진다니까 마법 같은 시술 같죠? 그런데요, 잘못 맞으면 씹는 게 조금 어색해질 수 있어요. 턱 보톡스의 장단점과 주의사항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장점 알려드릴까요? 미용적으로는 바라지 않았는데 턱선이 이제 갸름해졌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살이 빠져 보인다거나 얼굴이 조금 깔끔해진 인상 가질 수 있고요. 광대나 턱선의 조화가 좀 깔끔해져요. 두 번째로는 턱관절 질환이 완화되는 거예요. 혹시 입 벌릴 때 딱딱 소리 나는 분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문제가 있는 걸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입을 벌리기도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보톡스를 맞게 되면 통증이 좀 많이 사라지고 기능을 이제 돌려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원장님, 턱에 힘을 빼는 건데 통증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관절이랑 근육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정형외과에 무릎이 아프다고 갔을 때 무릎 수술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갔을 때도 수영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잖아요. 그렇게 관절과 근육은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관절이 약한데 근육만 너무 세다,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을 때에는 근육의 힘을 조금 빼줌으로써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세 번째 장점은 시술이 되게 빨라요. 간단하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일주일에서 2주에는 이제 조금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어요. 보통 주사를 한번 맞고 생긴 변화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되고요. 네 번째 장점은 수술 없이 주사로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어서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보톡스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톡스 잘못 맞으면 얼굴이 약간 비대칭이 생긴다거나 표정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질 수는 있어요. 따라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필요해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아까 말씀드린 저작근이 너무 많이 마비가 된다면 음식을 좀 씹을 때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양을 정확한 부위에 시술해야 해요. 세 번째 이제 부작용은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으면 보톡스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보톡스를 맞아도 보톡스를 맞은 것 같지 않은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는 주기나 양을 좀 지켜주시는 게 필요해요. 사실 이렇게 부작용 주의사항을 좀 무섭게 말씀드렸지만 보톡스가 널리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개월 후면은 보톡스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어떤 개그맨이 결혼 전에 보톡스를 맞았다가 어색한 표정으로 사진 찍었던 거 예능 프로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효과는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 없이 시술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자, 오늘은 이제 치과에서 맞을 수 있는 턱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과에서 맞는 턱 보톡스는 사실 미용 시술은 아니거든요. 씹는 습관, 턱의 통증, 얼굴 비대칭 등 근육의 구조부터 분석해서 해결해야 하는 기능 중심의 시술이에요. 시술을 잘해주는 전문의에게 받으면 예뻐지면서 통증도 없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지만, 잘못 맞으면 몇 달간은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 시술이에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통이라든지 턱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치과를 한번 방문해서 보톡스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공유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